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대기업과 함께하는 장기전 준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청와대로 30대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장기전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들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이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서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세제, 금융 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라면서 대기업의 협력을 특히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자. 그렇죠. 예. 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일본산 소재가 없으면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 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뭐 러시아나 독일 등과 협력을 통해서 뭔가 대체 방안을 찾는 방식 이런 것들도 일부 기업인들이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 당장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한쪽에서는 나오는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당장 실효성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우에 오늘 개최한 긴급 세미나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3종이 이제 국산화되더라도 수출 규제가 다시 풀리면 일본산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약 30% 부족한 상황이 될 경우를 가정하면 한국의 GDP는 한 2.2%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반면에 일본은 0.04%만 피해를 본다. 이런 연구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즉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본의 피해의 경우에 이제 개별 기업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연구 개발로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이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본은 감당할 수가 있는데 부품 소재가 부족하면 상품을 만들 수 없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응할 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기업들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대기업을 뭐 지원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품 소재 분야 이런 쪽으로 이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 부분의 규제를 좀 풀어서 신산업이나 벤처산업,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모험 자본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쭉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법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신규 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기업인들 일부가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법안들은 뭐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 건강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주제인 것이죠.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뭐 질의응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기업인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지금 눈물나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 기업의 상황에 좀 공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예산 1,2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도 이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삼성 등의 대기업이 지금 재고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6조 원을 투입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또 면제를 적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 건강권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화학 관련 제품 공장 규제 문제의 경우에는 뭐 잘 조율해 나가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부품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이제 소통 간담이라는 이름의 현장 간담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오늘 청와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좀 유연성을 갖고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말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 3일에 이제 일본의 어떤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롱 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정책의 어떤 주무 부서의 어떤 책임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관망하는 듯한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비판이 한쪽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제 나오니까 이 김상조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부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이제 민감한 상황이니만큼 네. 정부도 이런 점에서는 좀 여러모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핵 동결이 입구입니다. 오늘 미 국무부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입장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 정부가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핵 협상에서 핵을 동결하는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국내외의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랬죠. 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지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급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미국 국무부가 핵 동결은 초기 조치일 뿐이고 대량 살상 무기 완전 제거가 최종 목표이다. 이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머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동결은 절대로 해결책이나 종착점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시작점에서 동결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비핵화 협상 1차적으로는 핵 동결부터 시작된다. 이걸 인정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 제거를 강조하면서 CVID라든지 FFVD 이런 약어는 발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북한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이 된 빅딜론에서 미국 정부가 또다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런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결로 시작이라는 걸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